뭐 둘 다 비교할 수가 없지만 이제 그때는 제3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던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같이 싸웠던 동지였고 또 제가 당 대표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장으로서 망치로 머리를 맞는 테러를 당하면서 싸워왔고 그 싸운 뒤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제 지역구인 계양구에 와서 국회에 당선되도록 도왔던 저로서는 감개가 무량했죠. 특히 감옥 안에서 제가 거소 투표 신청을 해가지고 5월 27일 날 투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미결수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조국 대표는 투표를 못 했을 거예요. 2년형, 1년형 이상 받은 사람은 투표권을 안 줍니다. 확정된 사람은. 근데 저는 미결수였으니까 투표를 할 수가 있었죠. 그때 그 이재명 후보를 찍는데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이 다 그랬을 거예요. 이 한 표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아마 국민들이 느꼈을 거고. 그래서 6월 3일 날 그 출구조사할 때 그 감동은 참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정도로 컸습니다. (1999년 6월 3일) 이기문 변호사, 이기문 국회의원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송파구도 같이 있었어요. 서울 송파와 인천 계양이 99년 6월 3일 날 같은 보궐선거를 했고 송파에는 김희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고 저쪽 한나라당 후보는 이회창 씨가 후보로 나왔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안상수 씨가 나오고 제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는데 둘 다 떨어졌죠. 떨어지게 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뭐 송파는 우리가 약했으니까 또 이회창 씨가 너무 강해서 떨어졌지만 계양구는 우리 민주당이 강한 지역인데 떨어진 이유는 뭐 저의 부족함이 제일 크겠지만 그때 온로비 사건이 있었어요. 그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이 자기 부인 연정희 씨가 뭐 호피코트를 뭐 로비로 받았다 뭐 어떤 그룹으로부터 이게 난리가 나서 김태정을 해임하라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근데 몽고에서 DJ께서 6월 2일 날 귀국하시면서 저는 김태정을 해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 DJ께서 이것은 마녀 사냥이다. 그래서 유임 그 발표를 딱 6월 3일 날 하고 나서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민심 위반돼가지고 사실상 여론 그 마녀 사냥이었죠. 그러나 그때 막 민심은 선동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7,000표 차인가 어마어마한 표차로 제가 패배를 해가지고 다음 공천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송영길 저 경쟁력 없다. 저 전라도 놈을 공천했으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가 없다. 인천 지역의 호남 출신으로 제가 공천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인천에서 국회의원 된 것도 제가 호남 출신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그만큼 호남 사람을 공천 안 해서 왜 충청도 출신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다 충청도 출신을 많이 공천했어요. 박상규 의원, 조한천 의원, 최영규 의원 다 충청도입니다. 박우섭 청장, 국민의힘도 윤상현, 뭐 심정구, 안상수 다 충청도 출신이에요. 여든 야든 그만큼 충청도 분들이 배 타고 인천을 많이 오셨기 때문에 호남인들을 공천을 안 했는데 그래서 송영길 공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박상은이라고 하는 대한제당 사장 출신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로비를 해서 저와 공천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천이 안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양구는 워낙 민주당이 센 곳이라 호남처럼 공천이 당선이다 이런 게 큰 지역이어서 아주 로비가 심했거든요. 근데 저를 지켜줬던 분이 그때 권노갑 고문 정균환 총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두 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항상 송영길이 높게 나오니까 그때 저로서는
99년도 6.3 보궐선거 패배하고 나서 2000년 4월달 16대 총선에서 내가 공천받지 못하면 완전히 정치적 미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10개월 동안 제 아내와 제가 지역구를 정말 새벽에서 새벽까지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눈물을 먹으면서 새벽 별보기 운동을 하는 것처럼 뛰어다녀가지고 결국 2020년 16대 총선에서 제가 4,000표 차로 이겼어요. 불과 10개월 전에 9,000표 차로 진 사람이 4,000표 차로 이긴 거죠. 제가. 그래서 참 그때가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취임사가 감동적이었죠. 그 IMF의 고통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이 고통을 이겨냅시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인과 후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바로잡고 있는 고난을 딛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국난 극복의 제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같이 열어갑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라는 그 개념을 이렇게 잘 정리하신 최초의 대통령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 IMF 환란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을 해냈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을 그때 통과시킨 거잖아요. 의학 분리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광역통신망을 다 깔아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이러한 슬로건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 만에 신청하면 전화기가 바로 나오는 시대, 전 국민을 동일 요금으로 DDD로 연결되는 시대, 그리고 이 전화통신의 데이터가 흐르게 만들어서 정보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그런 시대를 만들어서 박정희가 산업화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DJ는 정보통신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새로운 IT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북 이제 정상회담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는 업적이었고 그때 제가 생생한 기억이 그때 김민석 총리가 그때 재선 의원이었고 제가 초선이었으니까 김민석 총리 저보다 학교는 1년 후배지만 국회의원은 저보다 먼저 됐죠. 그 성남공항에서 이제 DJ 대통령 평양으로 가시는 거 환송할 때 같이 그때 김민석 의원과 손을 잡고 감격스럽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게 기억이 납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사면이라는 것은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때 사면을 하는 건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뭐 그 후예들이 잘했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사면하려면 그들의 반성을 요구했나 봅니다. 이 검사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도 반성문을 반드시 쓰게 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갔을 때도 뭔가 이런 서약서 같은 걸 형식적이나마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란 목적으로 거의 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아무리 형식이라도 공식적인 사과문, 성명서 없이 저는 사면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에 윤석열 같은 괴물을 다시 탄생시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사후에 또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부딪힌 것도 많죠. 사실 그때 천신정이라 그래서 천정배, 정동영, 신기남 이 세 분들이 이제 동교동의 어떤 그를 공격하면서 그런 이제 소위 당 개혁 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저기도 그때 동조를 했었는데 그때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고 난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에피소드가 좀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후보께서
나하고 둘이 독대를 해서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여의도 앞 한 일식집에서 둘이 식사를 했어요.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에게 뭐라 그러냐. 송 의원, 나 좀 도와주시오. 아니, 저 같은 초선의원께 이렇게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부산 가서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돌아다니는데 자기 지지자들이 항상 물어본다 이거야. 왜 노무현 너의 편은 금배지가 한 명이 없냐. 한 명이라도 잡아와라. 그래서 노무현 후보께서 내 옆에 한 명이 없다고 국회의원이 송영길 의원이 좀 내 옆에 서줄 수 없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 수많은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명이 노무현 옆에 없어서 다 이인재 밑에 서 있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부탁해서 마음 같으면 바로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김우중 그때 연세대학교 상경대 총동문회장이었습니다. 대우그룹 회장이기도 했지만 이분이 저한테 그 지난 떨어진 선거 때 정치 후원금 1억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송자 총장께서 제 후원 회장이었고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 상경대 총동문회장 김우중 회장 말이야. 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 연대 상대 출신이 한 명도 없는데 송영길 동문회계 좀 후원 좀 해라. 그래가지고 후원금을 보냈는데 그걸 나는 만져보지도 못했고 떨어진 선거였잖아 그때. 그때는 정치자금 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회계 보고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떨어진 선거다 보니까 제대로 회계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게 3년 뒤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그 대선 될 때 99년도 때 일어난 일이니까 3년 뒤에 이게 수사가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바로 인정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 뭐 내가 잘못했으면 달게 받겠다. 근데 그때는 회계상에 그런 과실이 있었다. 선거 떨어지다 보니까 회계팀이 다 해체돼 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되고 있어서 제가 차마 이 말씀은 후보님한테 못 드리고 괜히 옆에 갔다가 스포트를 받았는데 이게 터지면 후보님한테 더 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못 갔죠. 그때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천정배 의원께서 최초로 노무현 후보 지지선을 했고 노무현 신화가 탄생하게 됐죠. 근데 그때 국민 경선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때 특대위원이라 그래서 그 경선을 만들기 위한 국민 경선 제도 도입을 주도했던 게 천정배 의원과 저였습니다. 저도 그때 특대위원회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이 국민 경선 제도의 틀을 만들었죠.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같은 노무현 대통령이 되신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 임기를 잘해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실패한 정권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정권은 김대중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다 정권 창출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죽음의 어떤 절벽에 내몰리셨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소돼서 그나마 이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좀 낫지. 안 그러면 저기도 윤석열에 의해서 정치 보복에 칼을 맞았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DJ는 성공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처럼 정권 창출에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라 김대중처럼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것은 그만큼 DJ께서 중도 통합 노선으로 국민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결과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내 민주주의를 허용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는 막강한 제왕적 총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때도 비주류에 대해서 30% 지분을 허용해 줬습니다. 김상현, 정대철, 김원기, 박우섭 이런 소위 비주류 세력들이 민주당 속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J께서 노무현 고문을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해서 대선 후보로 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물론 동교동에서는 처음에 이인재 후보를 밀었지만 동교동에서도 이인재 후보가 나중에 색깔론을 들면서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과 유리돼 가니까 거기도 손을 띈 거죠. 그만큼 탄력성이 있었다. 권노갑 고문께서도 정동영 후보가 직접 권노갑 고문을 공격을 했잖아요. 권노갑 고문이 정동영이나 이런 젊은 의원들 도와주려고 재정적 지원을 해준 걸 가지고 공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권노갑 고문이 이 큰 인물이신 게 그거 다 용서하고 수용하고 또 그런 개혁 요구를 또 진압하려고 지금의 소위 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쫓아내려고 막 하는 것처럼 그걸 다 용인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게 아무튼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또 구속시킨다 그랬을 겁니다. 다 뒤져가지고. 그다음에 뭐 별 일이 다 벌어졌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을 지금도 이 보수 세력들이 뭐 핵대중이라 그러고 뭐 김정은과 어떻게 그 김정일이 만나가지고 순안공항에서 평양까지 가는 한 30분인가요? 둘이 차 타고 왔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도보다리 그 회담 가지고 USB로 무슨 국가 기밀을 넘겨줬다 뭐 수없는 그런 이 허위 뉴스를 생산하는 것처럼 모욕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도 대북 송금 특별검사를 만들어 수사를 했을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보수 언론이나 떠들어대니까 아마 노무현 정부도 불가피하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항의하면서 이 대북 송금 특검 발족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싸워왔던 사람인데 어찌됐건 그 정도였으니 만약에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이해창 정부였으면 아마 김대중 대통령을 난도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